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중심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비판의 중심에 여당, 그것도 원내대표가 있었다는 것, 이게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초법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러니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한의 행사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여당 원내대표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건지 이 야당이 강성투쟁에 나선 이유를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어제 행사한 거부권은 헌정사상 73번째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전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권한 행사이고, 이런 법의 대부분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여야가 합의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전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국회가 재결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걸 결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자동 폐기를 결정한 새누리당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러한 강경투쟁의 대상이 대통령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리송한 상태에서 지금 정치권 다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저 이거 알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이겠지 뭐. 네. 그죠? 일단 반전은 없었답니다. 아. 네, 오늘 뭐 한국일보는 청와대발 6.25 전면전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어제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갔는데요. 그 다음이 더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여당, 구체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치는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철학과 정치적인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만 던진 게 아니라 공에 불까지 붙여서 던진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내년 4월에 공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공천하면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년 4월이면 네. 정치권은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어제 비판은 주로 여당에 쏟아졌는데 네. 그 이유가 여당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장악하는 메시지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 이 3년 차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어쨌든 여당마저 놓쳐버리면 더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동안 물론 누적된 어떤 여당에 대한 불만이 이제 비판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새누리당 반응,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떻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정국회법 자동 폐기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한 5시간 정도 이어진 말 그대로 마라톤 의총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40여 명이 발언대에 섰지만 환부된 법안을 자동 폐기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예. 이 지금 그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 재의결 시도 자체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과반 출석이 전제돼야지 되니까요. 어쨌든 이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은 유승민 원내대표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당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아니면 백기투항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 네.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반격이에요. 반격.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작품이었고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때 이제 통과가 시킨 거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땐 또 다르게 머리 아픈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선진화법 예? 때문에 야당과 어쨌든 무조건 협상이 필요한데 타협이 필요한데 실컷 숙제 다 해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 거의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그런 같습니다. 뉘앙스로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주고받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채찍질로 알고서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근데 저는 사실은 예. 좀 그 생각보다 수위가 그러니까 예. 몸을 너무 이렇게 바짝 숙인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발언을 나중에 듣고 나서 유승민 유승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네, 생각보다 많이 뭐 송구하다 이런 그러면 표현을 썼고. 많이 그 이숙현 기자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게 그만두는 게 낫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일단 그 어떻게 그러니까 청와대 발언이 이제 이어지자마자 기자들이 물었죠. 유승민 예. 원내대표한테 그랬더니 일단 의총 뒤에 이제 예. 밝히겠다라고 했고 5시간 의총 뒤에 이제 책찍질로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백기투항을 잠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또 반격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반격 뭐 주고받고 김무성 대표가 제일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애매하긴 하죠. 네. 예. 그리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열린 규탄 대회에서 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 국민의 위기를 자초한 게 누구냐면서 이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예. 대통령의 발언에서 반성과 성찰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어제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이 숙박투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부터 이 최고위원회 중진 의원들 연석회가 있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이 숙박투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투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치권 비판했다고 투쟁하는 겁니까? 전 두 경우 다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둘 다를 같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실제? 아니 근데 예. 저는 대통령이 정치권을 비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권은 맨날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네. 예? 네.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건 합법적 행사예요. 네. 근데 여야 합의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사안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라는 건 전부 저거든요. 이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대해서? 네. 법 아니라 사실 법이거든요. 국회 통계에서 네. 개정 국회법이죠. 거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통과가 왜 했냐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고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70% 발언 70%를 이제 국회법에 할애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쪽에 예. 할애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1명이 찬성을 해서 넘긴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 뭐 입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일단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근데 그러면 아예 거부권을 없애자 그러지. 예? 근데 또 돌아왔을 아니 솔직한 네. 얘기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거는 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된 법인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211명이 됐던 300명이 됐던 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건 합법적인 건데 당신 그거 왜 했어? 이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거부권이 훨씬 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사용되죠. 그렇다고 또 돌아오는 법을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바뀌는 아니요. 뭐라도 한마디. 미국은요. 네, 네. 미국은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결됐을 때도요. 거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폐기가 됩니다.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과를 대통령과 촉지면서 통과시켜버리면 국정의 엉망이 되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 2건인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재의결해서 통과시킨 거. 네.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한 봅니다. 가지만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여대 야소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소야대예요. 그렇죠. 대통령제에선 여당이 적다는 거예요. 야당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부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아니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거부권 왜 행사했냐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논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논리와 정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8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기다렸던 고마운 비가 도로를 적시면서 금요일에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서울 지역의 내린 비로 잠시 통제되었던 청계천 산책로 시점부에서 황학교 구간 보행자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침 7시경으로 통제가 해제되어 통행이 가능해졌고요. 주변 도로 종로 상황 괜찮습니다. 1가에서 3가 사이로 무리 없이 지나고요. 신설동이나 동묘 앞 쪽으로도 무리 없이 지납니다. 다만 3일대로는 종로 2가에서 청계 2가 쪽으로 속도가 다소 떨어지고요. 끝으로 남부순환로는 공항 가는 길 신월나들목을 조금 앞둔 곳 3차로에 사고 나서 어려워졌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택방 후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택방 후방문. 직방.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보다 더 주목받은 건 대통령이 작심한 듯 쏟아낸 발언들 때문인데요. 여당은 원내사령탑이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다. 정치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 행간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장장 5시간 넘게 열린 의총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제기가 됐는데 물론 결론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임이 됐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봉합된 것 과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거부권 행사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발언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았다. 이런 얘기들은 맞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저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걸 받으면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누적된 어떤 이 감정의 표시, 불만의 표시를 이제 이런 날선 비판으로 쏟아냈는데 그 이유가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당의 장악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 원내 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불신이 생겼다고 보고요. 국회법 그날 개정하는 날도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설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과는 강화된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원내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묵살하고 그냥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그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왜곡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법 개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청와대와 조율해야 될 원내 지도부가 많은 의견들의 동의도 없이 또 청와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통령께서는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헌법을 소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헌법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는 어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어떤 당의 일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한 이유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사퇴 거부 의사는 분명히 밝혔는데 그 이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죠? 그런 표현을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동안 원내대표가 3분이 더 있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렇게 3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 3분과 이 청와대의 당청에 이런 갈등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외부로 표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분들도 선진화법 안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왔고 또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완구 원내대표 때 그 어려운 것도 서로 정말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도 청와대나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불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저는 선진화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작품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반격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실상 그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에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 동물국회로 불렸던 이 막 싸우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했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 국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해된 부작용 오남 때문에 결국 국회가 식물국회를 완전히 더 강화하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자신은 사퇴하지 않겠다 거부 의사 분명히 했는데 근데 앞으로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더 원활히 잘 수행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제 말씀에 더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본인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에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거취를 고민하기보다 하고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그런데 그날 어제 의총에서 한 10여 분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사퇴하라는 의견을 많이 내셨고요. 그 의원분들이 이제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말씀은 안 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당청의 갈등은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불신이 더 쌓여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내대표는 국회법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동안 원내 협상과 관련 미숙한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있을 최고위원회가 또 있을 텐데요. 예. 이 최고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 여러 가지 논의를 지켜본 다음에 의원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만일 그래도 이 유승민과 사퇴를 거부하면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지도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법 그날 통과하는 날도 전권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예. 전권을 드린 만큼 이 전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개정 국회법이요. 네. 이거는 자동 폐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재의결이 되든 안 되든 회부가 되든 안 되든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재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예.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자동 폐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화 의장은 또 이제 이거를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설상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자동 폐기되는 게 물론 맞다고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가면 끝이니까. 근데 정의화 의장님도 예. 여야 관계나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예. 하는 것이지 의장님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재결에 붙이는 것 자체는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탈당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한 예가 있는데요. 여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당과 이 청이 하나가 돼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 여당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 당청 간의 실질적인 그동안 골이 깊었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던 핵심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당청 관계에 아주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서 좋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부분적으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면 야, 이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많은 국민들 의견이요. 새누리당이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들이 많고 또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스타일의 분이 당 대표까지 했으면 저는 벌써 당청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도 당 대표가 균형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없으면 그렇다 그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이 청와대 마음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청와대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당청 관계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건. 그것까지는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조율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조율이 잘 돼 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은 눈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실 텐데 라디오는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방송 진행하면서도 스튜디오에 모시지 않는 이상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는 매일 했지만 모습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정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가운 비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예. 약물 복용은 뭐 그다지 많지가 않았잖아요, 선수들.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어제 또 프로야구 한화 선수 한 명이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KBO가 이 10개 구단 팀당 5명씩 모두 50명을 샘플로 선정을 해서 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 한화의 최진행 선수에게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양성 반응 나오자마자 이 KBO가 이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한화 구단에게도 관리 책임 물어가지고 제재금 2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만 박태환 선수 이 양성 반응 그 이후에 국가대표팀이었던 이 축구의 강수일 선수 그리고 배구 곽유아 선수에 의해서 야구에서도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 약물에 대한 경각심 어느 때보다도 좀 불러일으켜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야구가 양성 반응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과거에도 이제
예, 우리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진행 선수가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거죠. 2009년에 삼성의 외국인 선수에게 처음으로 이 에르난데스가 양성판을 받았고요. 예. 그 후에 2011년에 국내 선수 가운데에서는 이 두산의 김재환 선수가 처음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두산의 이용찬 선수가 양성반응 나왔고 이번이 이 최진행 선수가 6번째 사례입니다. 예, 물론 선수들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따지면 프로야구라는 것이 그만큼 또 힘든 과정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나 아니면 영양 보충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최진행 선수도 그러니까 영양 보충제식으로 먹다가 여기서 이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이 그 면책의 사유는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약물 중독은 결과 위주로 이 처분이 가기 때문에 이 뭐 KBO나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약물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경기 얘기 좀 해보죠. SK가 2연승 거뒀네요. 예, 어제 비가 와서 이 3경기가 취소됐고 2경기만 열렸는데 이 SK가 이 두산을 8대7로 따돌리면서 이틀 연속 이 두산을 제압을 했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역전 3런 홈런 치면서 굉장한 활약을 보였고요. 그 LG도 KT 10대4로 이기면서 2연승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최평론가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이요. 지금 관련하면 모두 부인하고 있죠. 어제 이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 16시간 정도 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받고 나오면서 전창진 감독 작전 타임하고 선수 기용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이 경찰은 이미 그 소환 조사 이전에 5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냐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상대팀 감독 오리온스의 추일스 감독하고 SK 문경원 감독을 소환 조사해서 이미 사전 조사를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의 특성상 이 전창진 감독의 주장대로 이것은 이 선수 기용과 작전 타임 등은 굉장히 감독의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때문에 승부 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